자, 17강의 수능 분석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적절한 요령이 되겠다. 이제 에세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써라는 숙제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아직은. 그죠? 뭐 독후감을 쓴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에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를 생각을 많이 하냐. 보통은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대학교 때 뭐 한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에세이라는 거를 영어 사전에다가 검색을 딱 하면 뭐가 나오냐? 수필이 나와요, 수필.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소설이라는 거를 얘기를 듣잖아요. 허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담은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이라고 한다면 수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어 시간에는 개인의 어떤 경험을 담은 것들을 쓰는 걸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에세이라는 단어를 사실 수필이라고 원래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고 있는 건 이제 요거죠. 학교의 학습 활동의 일환으로서 뭔가 짧은 어떤 과제물 같은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에세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뭔가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본인 생각이 꼭 들어가야 된다. 본인 생각.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거를 선정을 했고 내가 이거를 왜 선택을 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꼭 포함이 또 돼야 되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번 뜻 과제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저희가 좀 해석을 하기 전에요. 영단어를 좀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merse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뜻으로 쓰나? 뭐뭐에 몰입시키다, 몰두시키다 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뜻을 먼저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부터 콤마까지 일단 먼저 묶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when you immersed i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몰입될 때, 뭐 아니면 몰두될 때 이 정도가 되겠죠. 이제 좀 의역을 하면 사실은 뭐뭐를 되게 열심히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괜찮으세요? 그래서 writing an essay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전치사 플러스 ing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맞춰졌고 writing an essay니까 에세이를 쓰는데 이 정도가 되겠죠. for class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수업을 위해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좋은 데라서 설명을 하나만 할게요. 어떤 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냐면 자, 문장의 첫 줄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When you are immersed in writing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나중에 분사구문 처리가 되기가 되게 좋은 데예요. 왜냐면 이 여기도 주어가 이미 뭐였어요? 유였고 컴마 쓰고 주절의 주어도 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략이 되는 어떤 분사구문으로 넘어가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옮긴다고 하면 when은 생략이 되고 주어도 같으니까 생략이 되고 수동태가 남아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being으로 고치죠. are를. 그래서 being immersed 하고 넘어가는 그림도 가능하고 being은 생략이 되다 보니까 immersed 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접속사는 생략이 선택적이기 때문에 when immersed 요렇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물론 when being immersed도 안 될 건 없겠죠. 그래서 조금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도와 공부가 좀 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모두 쓰여 있지만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과정 속에서 모양이 총 몇 개나 나올 수 있다? 4개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좀 다 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건 이렇게 에세이를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you can easily forget이니까 뭐뭐를 쉽게 잊을 수 있다란 얘기죠. 잊으면 안 되지만, 그죠? that은 접속사가 되고 대절이야를 잊어버릴 수가 있대요. 뭐를 잃어버리고 있냐? 당신이 이 에세이를 쓰는 당신이 you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communicate with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죠.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specific person이니까 한 명의 특정한 사람과죠. 근데 누구야 그게? 교수, 선생님이 되겠죠. 제 말 이해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읽을 거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인데 그 한 명의 딱 특정한 사람이랑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해됐어요? 그 이제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이미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 거야. 너무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왜냐면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이미 어느 정도의 전문가잖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알아요? 한 문장, 두세 문장 읽고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야. 왜냐면 읽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됐을 때. 그쵸? 요런 느낌이다. 바로 여기도 써놨죠? Your teacher. 당신의 어떤 선생님.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전 여기도 지우고 바로 당신의 선생님이랑 의사소통한다는 걸 잊을 수가 있다. 관계대명사 그냥 주관대 편하게 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절대 이런 자리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컴마 that은 이 관계대명사일 때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관계대명사의 경우엔 절대 컴마 플러스 that의 모양을 지향하도록 한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영문법 되게 기본이니까 컴마 that의 모양은 절대 안 되니 지향을 해주세요. 관계대명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뭐 사람이라고 that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 어떤 분이시냐? will grade. 어유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죠? grade라는 단어 나왔는데 일단 저는 친구부터 쓸게요. evaluate, assess, rate. 자, 이 4개의 동사가 다 무슨 뜻이다? 뭐뭐를 평가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grade는 명사로 뭐라고 많이 외워요. 성적, 등급, 학년, 뭐 오지게 많죠. 근데 평가하다라는 동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will grade니까 뭐뭐를 평가할 당신의 에세이를. 그래서 수준 맞춰서 쓰라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좀 더 읽어봐야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you should always keep this in mind.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문장의 내용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 그 문장 뒤에 이 그러나를 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은 keep this in mind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자, keep
in mind. 근데 이제 지금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keep A in mind. 뜻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를 명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이것은 이제 위에 있던 전체 문장을 얘기를 하겠죠. 윗 문장. 교수님과 또는 선생님과 의사소통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at can you write that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또 좀 많이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장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what 있죠. 이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고 you가 주어고 can이랑 write 있죠.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that 보여요? 주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이면서 선행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that 뒤에 있죠. 얘를 묶어서 얘를 꾸며야 되죠. 그러면 영단어 미리 좀 할까? impress가 뭐야? 깊은 인상을 주다인데 most까지 하면 가장 깊은 인상을 줄 이렇게 되겠죠. Your teacher, 당신의 선생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줄 무엇을, 그죠? 깊은 인상을 줄 무엇을 당신이 쓸 수 있을까요? 이해됐어요? 당신이 쓸 수 있을까?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선생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줄 무언가를 당신이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어렵진 않죠?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선생님은 is probably not going to be overly impressed by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이런 거는 좀 한 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be going to가 들어갔으니 뭐뭐 할 것이다인데 not이 들어갔으니까 안 할 거다가 되겠고요. probably야 어차피 아마도라는 뜻이니까 별건 아니고요. 그쵸? 그러면 뒤에를 보니까 be 플러스 뭐가 나왔죠 또? pp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또 수동태가 나왔고 overly라는 단어는 과하게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이 좀 별로죠? 매우 정도로 고쳐서 쓰셔도 좋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마도 매우 이 깊은 인상을 받진 않을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영문법은 다 이거저거 들어가 있습니다. be going to 저희가 이제 will이라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면 뒤에 거에 의해서 그렇게 깊은 인상을 받진 않을 거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뭐에 의해서 flourish 단어 중요하죠. flow가 뭐야? 결함이란 뜻이죠. 결함. 그러면 flourish는 그렇죠. 결함 없는 완벽한이 되겠죠. 그런 문법이나 grammar, 문법과 spelling, 문법과 어떤 철자에 대해서 그런 거에는 전혀 인상을 안 받을 거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those qualiti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한 those, quality라는 단어는 뭐 원래는 이제 품질이란 뜻이 되는데 여기선 자질 정도로 의역했습니다. 오케이? 그러한 자질들은 제가 물론 당연히 밑에 적어 놓을 거예요. 이 quality가 지금은 자질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놨는데 그러한 자질들은 are expected니까 수동태를 써줬고 의역을 좀 쓸까요? 기대되는 것이다, 예상되는 것이다가 직역인데 여기에 이 말을 하나만 넣어주세요. 당연히 라는 말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막 이렇게 썼을 때 무슨 거기에 문법이 틀리지 않고 철자 오류가 없고 이런 걸로는 인상 주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거는 그냥 너무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좀 뭔가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어떤 뭔가 신선한 어떤 뭔가 아이디어가 들어가야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저희가 뭐 예상한 내용이 뒤에와 맞는지 한번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will impress the teacher 여기가 이제 문장의 주어로 잡혀 있죠. 물론 단어를 딱 한 개만 잡으면 주어는 what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is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 이런 거 나왔을 때 가끔 한 번씩 해주면 좋죠. 이때 what을 바꿨으면 뭘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해석을 넣고 하게 되면 impress 계속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바로 뭐뭐이다. 바로 quality and strength라고 되어 있죠. 진짜 여기서 quality는 질이겠죠. 질과 strength는 뭐 여기서는 힘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할게요. 당신의 아이디어의 어떤 질과 힘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래서 다음 보면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are 정말 뭐뭐이다. critical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컴포넌트 요소이다. 좋은 에세이, 그렇죠? 좋은 에세이의 어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좀 되게 작은 거에 목매지 말고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실제로도 대학교를 졸업을 할 때 교수님들하고도 너무 잘 지냈었는데 진짜 잘 지냈거든요. 저도 되게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저도 영문과잖아요. 그럼 문학 작품을 읽고 의견을 나누고 에세이를 쓰는 상황이 진짜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뻔한 거를 다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잘 안 하고. 저는 근데 이제 원래도 국어 같은 거, 문학 같은 걸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문과가 되게 잘 맞았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학만 배우진 않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거 알죠? 국외음화 배우는 거. 그게 요새 뭐예요? 이름이, 과목이? 아니, 그게 과목으로 뭐예요? 그냥 국어에 있어요? 언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1학년 때는 네.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영문과에 가도 똑같아요. 문학을 배우는 시간이 있고 그런 국외음화 같은 걸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개노잼이에요. 그거 그래서 진짜 막 성적도 쓰레기처럼 받았거든요. C 막 받고 그랬어요. 왜냐면 다 외워야 되는데 진짜 싫었거든. 근데 이제 문학은 뭔가 읽고 막 내 생각을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흔한 어떤 소감을 쓰게 된다면 저는 좀 제 생각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세이의 요소는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공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 글에서 커뮤니케이트 with가 위에서 나왔죠. 뜻이 뭐였죠?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는데 얘하고 달라요. 누가? 그냥 커뮤니케이트하고는 달라. 얘는 뭐뭐를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또 많이 쓰게 된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면 활용하기가 좋은 거니까 그럼 볼까요? 이 데이 보이세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must be communicated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전달되어야 한다가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In a manner, manner라는 단어도 또 공부를 해야 되네요. 자, manner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 방식, 방법이고요. 그러면 manner라는 단어에다가 s를 붙여요. manners. 그럼 이게 여러분이 아는 manner, 예의 범절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복수형이 됐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in a manner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that은 당연히 주관대가 되고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냐? 만드는 방식. them. 아이디어들을 accessible. 접근 가능하도록 누구누구에게 leader, 독자라는 해석은 너무 별로고요. 읽는 사람에게 이 정도가 좀 더 좋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말의 어떤 그 의미들을 조금 보면 이 결국 아이디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냐면 이 아이디어가 이 읽는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닿을 수 있도록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접근 가능하도록이라고만 쓰면 조금 별로라 의역을 조금 넣어주세요. 쉽게라는 말을 조금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accessible이라는 단어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게 쉽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의역을 넣는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됐나요? 그래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수거죠, 여러분들. come up with 무슨 뜻이죠? 뭐뭐를 떠올리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영단어 좀 쭉 써볼게요. sophisticated 보통 이렇게 과거 분사로 암기를 하는 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지금은 그냥 뭐 내신을 대비하고 있으니 sophisticated 하면 세련된이라는 뜻으로 보통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intelligent라는 단어는 아주 뭐 영리한 정도가 되겠죠. 영리한, 똑똑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esponsibility는 다들 아시죠? 무슨 뜻? 책임. 좋습니다. 그러면 동명사 주어예요. 뭐뭐를 떠올리는 것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니까 세련되고 영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심할 건 조심 좀 할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영단어를 잘 외워두면 굳이 틀릴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ideas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내기 너무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문장의 주어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누구라고 했죠? coming up with라는 동명사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is하고 단수 취급하는 건 괜찮죠? 그럼 다시 세련되고 영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이다가 되죠. 근데 좀 별로고 요렇게 의역하시면 좋아요. 할 일. 너의 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responsibility,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할 일이라는 해석 나중에도 좀 쓰시면 좋을 때가 많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No book can give them to you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책도, 자, 여러분들 이게 no가 이렇게 들어가면 동사에다가 not을 줘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책도 can give지만 cannot give잖아요. 그쵸? 줄 수는 없다. them, 그 아이디어들을 to you, 여러분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럼 이건 오롯이 누가 떠올려내야 되는 거다? 내가 떠올려서 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